최근 글로벌 리플 커뮤니티를 보면 곳곳에서 XRP가 조만간 두 자릿수 10달러, 나아가서 세 자릿수 100달러를 돌파하고 심지어 마의 1000달러까지 나아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리플사가 보여주는 전폭적인 움직임, 여기에 사업 확장의 성공적인 전략 등이 현실화되면서 여러가지 기대감이 맞물리며 굉장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바라보면 지나친 기대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관점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이런 전폭적인 숫자들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RP 생태계 유스 케이스, 실제 사용 사례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XRP는 기존의 국제 송금 역할을 넘어서 다차원적인 활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XRP의 래핑 버전인 WXRP가 등장하면서 XRP가 이더리움 버추어머신 사이드 체인 위에서 가스 토큰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서 이더를 수수료로 사용하는 것처럼 랩드 XRP는 XRP와 1대1로 연동된 토큰으로서 이더리움 가상머신 호환 사이드 체인들의 거래 수수료를 지불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리플이 개발하고 있는 XRP 레저 EVM 사이드 체인에서도 이 XRP, 이게 해당 네트워크의 기본 가스 토큰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XRP는 자체 네트워크를 넘어서 멀티 체인 환경에서도 쓰일 수 있게 돼서 디파이와 스마트 컨트랙트 분야까지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리플의 자체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의 등장은 기관 수요 측면에서 XRP의 중요성을 더 높이는 부분입니다. RLUSD는 1달러에 연동된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 뉴욕 금융청의 승인 아래 2024년 말에 출시돼 리플에서 통한 국제 결제에 사용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리플의 결제 네트워크가 XRP 레저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RLUSD를 이용한 모든 트랜잭션에도 소량의 XRP가 수수료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들이 RLUSD로 달러 송금을 하더라도 XRP 레저 위에서 거래를 처리할 때 XRP로 수수료를 내고 소각하게 됩니다. RLUSD를 활용한 기관 간 결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수료를 통한 XRP 수요도 간접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각 RLUSD 거래에는 극미한 XRP 수수료가 붙고 이 XRP는 소각된다는 점, 이런 점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RLUSD의 확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XRP 가치 상승에 서서히 기여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컨대 속도와 유동성을 담당하는 XRP와 안정성을 제공하는 RLUSD가 공존하면서 XRP는 예전보다 기관 친화적인 매력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XRP 보유자들이 네트워크를 이탈하지 않고도 수익을 얻을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것도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XRP를 담보로 다른 체인에 맡겨서 이자를 받는 등의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XRP 레저 자체에서 예치 수익을 제공하려는 시도도 시작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어 마켓스라는 이 프로토콜이 주목받았는데, 이건 XRP 레저 위에서 XRP를 예치하고 이자를 얻을 수 있는 디파이 플랫폼입니다. 사용자의 XRP를 다른 블록체인으로 옮기지 않아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설계가 된 겁니다. 아직 정식으로 출시 전이지만 곧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네이티브 수익 기능의 등장은 XRP 투자자들에게 이 패시브 인컴, 이 기회를 제공해서 XRP 보유의 매력을 높이고 XRP 생태계에 자본이 머무르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정리하면 XRP는 단순 송금 코인을 넘어서 가스 토큰으로의 활용, 스테이블 코인과 연계한 기관 결제, 온체인 예치로 인한 이자 수익 등 다방면으로 유스 케이스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활용도가 늘어나면서 XRP 커뮤니티의 가격 기대감도 덩달아 치솟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트위터 이런 곳에서 각종 분석가들, 전문가들은 저마다 XRP 목표 가격을 언급하면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전망치는 꽤나 극과 극입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거래소 비트겟의 수석 애널리스트 라이언 리는 2030년까지 XRP가 최대 1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SEC 소송 종결 이후에 규제 명확성 확보와 리플의 IPO 가능성 등 여러 호재를 전제로 한 장기 전망이지만 10달러라는 숫자는 현실적으로도 강한 저항선 돌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면 암호화폐 분석가 더 모던 인베스터는 XRP가 가까운 시일 안에 15달러 선까지도 상승할 거라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또 앞서 살펴본 분석가 스테프는 XRP의 월간 차트를 보니까 W형 더블 바텀 패턴을 근거로 2025년에 30달러 이상 목표 가격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 이 양반은 XRP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1300% 넘게 상승해서 30에서 35달러까지 도달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교적 현실적인 수치들을 언급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상상 초월의 가격을 점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XRP 빠돌이로 잘 알려진 베리씨, 분석가 베리씨는 장기적으로 XRP 한 개당 100달러, 나아가서 1000달러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상당히 전폭적이고 대담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일찍부터 XRP를 0.1달러에 매수한 장기 홀더인데 2달러와 5달러 그리고 10달러에서 일부 이익을 실현한 이후에 20달러, 50달러, 100달러까지 보유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언젠가 100달러조차도 싸게 느껴질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1000달러 달성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양반인데, 실제 발언은 이렇습니다. 미래에는 100달러가 XRP의 새로운 바닥이 되고 그때가 오면 1000달러 돌파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심지어 언젠가 사람들은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편입되기 위해서 1000달러의 XRP도 기꺼이 지불할 것이다, 이런 극단적으로 낙관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숫자들 10달러, 15달러, 30달러, 100달러, 1000달러 이런 엄청난 숫자들이 커뮤니티에 주는 의미는 뭘까? 이 XRP 커뮤니티에서는 과거부터 이 특정 숫자들이 일종의 밈이면서 심리적 지표처럼 또 여겨져 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589달러입니다. 2018년쯤에 XRP가 연말까지 589달러에 달할 거라는 근거는 희박했는데 굉장히 강력한 주장, 이런 예측들이 등장했었고 실현되진 않았지만 이 589달러는 지금까지도 커뮤니티에서는 상징적인 숫자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589는 현실성보다는 밈 아니면 컬트적인 상징으로 소비되기도 하는 모습인데, XRP 지지자들의 희망과 유머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숫자들은 투자자들의 심리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589라는 밈은 이 투자자들의 결속을 다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비이성적인 기대를 나타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트위터, X 플랫폼을 돌아다니다 보면 언젠가 XRP가 500달러, 1000달러 간다, 이런 글들, 이런 분석들, 주장들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이건 커뮤니티가 가진 일종의 집단적인 희망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평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높은 목표 가격의 지속적인 노출은 투자자들에게 양날의 검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포모 심리를 자극해서 지금 저렴할 때 사두자라는 이 매수 논리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상 가격이 오르면 더 높은 목표 때문에 욕심을 부려서 타이밍을 놓치거나 또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인해서 실망감을 안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XRP 맥시멀리스트 가운데 한 명인 이 에르도 파리나 같은 경우에는 XRP 가격이 50달러에 도달하더라도 사람들은 100달러를 바라면서 불안해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목표치가 높아질수록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숫자를 외치게 되는 심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6개월 전에는 500원짜리 XRP가 지금 조정 속에서도 3,000원 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굉장히 느긋하게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답답해서 속이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현상은 똑같은데 심리적인 상태는 굉장히
극과 극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 커뮤니티가 반복해서 언급하는 숫자들은 투자자들의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반영하면서 이 집단 심리가 또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냉정한 현실 구조도 짚어보겠습니다. 과연 XRP가 100달러, 1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 현실에 부합하는지 시가총액과 사용 구조, 유동성, 그리고 규제 이렇게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건데 먼저 시총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시총 이야기는 이것도 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찬반 논란이 굉장히 진한 그런 기준점이죠. 현재 XRP의 공급량은 580억 개 수준입니다. 발행량 1000억 개 가운데 상당 부분을 리플랩스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가정 아래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XRP가 10달러를 달성하게 되면 5,800억 달러가 시가총액이 됩니다. 이건 한화로 따지면 780조 원 규모가 되는데 현재 이더리움 시총의 3배 정도 규모에 해당합니다. 100달러를 달성하게 되면 시총은 5조 8천억 달러, 한화로는 7,800조 원에 이릅니다. 이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세계 최고 기업들 두 곳의 시총을 합친 것을 넘어서거나 그 언저리일 거예요. 전 세계 금 시장 가치 절반에 육박하게 됩니다. 1000달러를 달성하게 되면 시총은 58조 달러, 하나로는 7경 8천조 원, 상상 초월의 그런 규모가 됩니다. 이건 미국 GDP의 2배에 해당하고 또는 전 세계 주식시장 총액에 맞먹는 그런 수준. 현실적으로는 지금 단계에서는 달성 불가능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XRP가 세 자릿수 달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전례 없는 엄청난 글로벌 자금 유입이 필요하고 단순히 리플이 금융권과 제휴한다라고 해서는 이뤄낼 수 없는 그런 수준이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XRP 가격이 수백 달러가 되려면 시총이 애플,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가치도 뛰어넘어야 한다. 이런 지적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고 이런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은 100달러나 1000달러 이 정도 숫자는 조금 더 이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내놓기도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리플렛과 XRP의 관계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XRP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은행들이 XRP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가격이 치솟는다. 이런 주장을 흔하게 접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리플사의 리플렛은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이고 엑스커런트라고 불렸던 메시징, 또 정산 시스템과 ODL이라고 불리는 XRP 기반의 유동성 솔루션을 포함합니다. 과거에는 XRP가 리플렛의 핵심처럼 홍보가 됐지만 실제 은행들은 리플렛을 XRP 없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 측에서도 우리 소프트웨어는 그러니까 리플 페이먼트는 XRP 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트랭글로나 SBI 재팬 등 여러 금융기관들이 리플의 결제망을 활용하지만 필수적으로 XRP를 매입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일부 기관들은 차라리 변동성이 낮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동성을 전달하는 그런 편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XRP 가격은 리플렛 도입과 좀 별개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반드시 은행 사용이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사용하게 되면 XRP 레저 위에서 XRP가 수수료로 소각된다라는 이런 듀얼 토큰 시스템의 관계성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자체가 엄청난 폭등의 직접적인 재료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현실적인 제약으로 꼽히는 게 유동성과 거래 규모 문제입니다. 가끔 XRP 맥시멀리스트들 가운데 전세계 수조 달러 규모의 송금을 처리하려면 XRP 가격이 높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일견 그럴듯해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XRP의 유동성 풀은 아직 그렇게 거대한 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그런 수준은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조달러 규모의 거래를 한 번에 처리하려면 XRP 시장에 그만한 이 매수 매도 물량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XRP 가격이 단지 필요에 의해서 마법처럼 치솟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조금 더 사실은 현실에 가깝긴 하죠.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안정적이어야지
대형 거래도 소화할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측면이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래를 처리하려고 가격을 올린다라기보다 가격이 안정돼야 거래에 쓰인다. 사실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거든요.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을 찍게 마련이니까 약간의 어느 정도의 상황적인 괴리가 존재한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규제 장벽 역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2023년과 2024년을 거치면서 리플 소송 참 지리했었는데 어쨌든 리플랩스가 승기를 잡았고 XRP 증권 논란은 해소가 됐지만 전세계 은행들이 XRP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규제 승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대차 대조표에 올리는 일이 이제 막 쉬워지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고 유럽이나 아시아도 관련 규제가 명확히 마련돼야지 대규모 도입이 가능할 겁니다. 설령 규제 문턱을 넘더라도 은행들은 리플렛에 있는 자유로운 선택권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XRP를 쓸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요컨대 제도적인 뒷받침과 이 시장의 수용이라는 현실 조건들을 충족시켜야지만 XRP와 관련된 이상적인 전폭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XRP의 가격이 크게 뛰기 위해서는 시총 규모, 실사용도, 유동성, 규제 모든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허들을 넘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걸 잘 넘어선다라면 그렇게 또 $100 이런 가격이 될 수도 있을 테고 어쨌든 겉보기에는 당장이라도 XRP가 세계 금융을 집어삼킬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상당히 많다. 전폭적인 사업 확장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허들들이 남아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같은 XRP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가격 예측도 중요하지만 실제 투자에서는 사실 얼마에 사고 팔 것인지 전략을 세우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현실적이다라는 점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앞서 언급한 커뮤니티의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의 행보를 보면 이들도 나름의 익절, 분할 매도 전략을 굉장히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시멀리스트로 불리는 베리씨는 자신이 초기에 매수한 XRP 물량에 대해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분할 매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양반은 XRP를 $2, $5, $10에서 일부씩 팔고 이익을 확보한 뒤에 상당 부분을 남겨서 더 높은 $20, $50, $100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전략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즉 목표 가격을 구간별로 설정해서 분할 익절 매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런 접근법은 욕심을 조절하면서도 추가 상승 여력을 남겨두는 비교적 균형 잡힌 전략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시멀리스트조차도 $100에 몰빵 매도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생각보다 빨리 와주면 다행이겠지만 생각보다 엄청 시간이 또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나름 이렇게 맥시멀리스트도 분할 매도 전략을 굉장히 촘촘하게 $2부터 설정해 놨다라는 거 굉장한 시사점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XRP 커뮤니티에서는 분할 매도 전략에 대한 논의도 꽤 활발하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는데 XRP 인베스팅이라는 이름의 분석가는 최근 XRP 가격대별 매도 전략 시나리오 예시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이 양반의 시나리오를 보면 가령 $2.2에 $10,000 규모의 XRP를 매수했다라고 가정을 할 때 1단계 $3.5에서 $4 구간에서 20%를 매도한다. 이 초기 투자금 대비에 60에서 80% 수익을 실현한다. 규제 호재나 ETF 기대감 등으로 이 구간까지 오르면 일부 이익을 확보한다라는 그런 계획이죠. 2단계 $5에서 $6가 되면 또 25%를 추가 매도한다. 2025년 강세장 그리고 기관 채택 가속화 등을 예상으로 한 그런 구간이라는 거고 여기까지 오르면 절반 가까운 물량을 현금화하게 됩니다.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현실적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계획이에요. 3단계 $10에서 $12에서 30% 매도한다. 초기 대비 4배에서 5배 수익 구간인데 이 대중적인 매스 어답션, 엄청난 채택 그리고 거품 가능성이 높아서 변동성이 빡셀 수는 있지만 이때 적극적으로 수익을 확보한다. 이런 전략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20 위에서
남은 15에서 20%를 전량 매도한다. 이 단계까지 간다라면 초기 투자 대비 8배 이상의 수익이고 XRP가 글로벌 결제 코인으로 입지를 굳혔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잔여 물량을 모두 처분하고 향후를 기약한다. 그러니까 또 빠졌을 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폭락이 왔을 때 그때 이제 매수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1, 2, 3단계까지는 지금 목표를 세워놨고 대체로 이 양반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되게 저보다는 전폭적이지만 얼추 비슷한 계획을 갖고 있어서 좀 반갑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좀 촘촘하게 미리미리 계획을 전략적으로 짜놓지 않으면 이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20까지 올라갔다가 순간적으로 또 $10로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마켓 메이커들한테 우리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죠. 누군가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20 밑에서는 절대 안 판다, $100 밑에서는 절대 안 판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존중합니다.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다르니까. 하지만 확실한 거는 기준점은 다르더라도 이 분할 매도 원칙, 분할 매수 원칙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거라도 조금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 시나리오대로라면 $10,000 초기 투자로 인해서 $38,500의 이익을 실현하고도 전체 물량의 10% 정도를 아직 들고 있게 됩니다. 이 남은 10%는 혹시 모를 이 추가 상승에 대한 옵션으로 두면서 나머지 90%는 착실하게 현금화한 그런 결과가 됩니다. 물론 이런 전략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이드라인, 예시일 뿐이고 이 XRP 인베스터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당사자도 투자자마다 목표와 성향에 맞게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똑같은 얘기죠. 투자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만 옳다라고 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의 전략을 아무렇지 않게 비판을 해서도 안 되고 그냥 각자 서로 존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출구 전략을 미리 정해두는 게 이 막연한 목표가 예측보다 현실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XRP가 실제로 어디까지 오를지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만족할 만한 수익 실현 기준을 정해준다라면 탑승과 하차 시점을 놓고 고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짚어본 분석가 스태프 같은 경우에도 절대 꼭대기에서 팔 생각을 하지 말고 오르는 도중에 수익을 확보해라, 이렇게 조언하기도 합니다. 이 양반은 XRP의 $30, $35 이런 가능성을 전망하면서도 투자자들이 상승하는 동안 틈틈이 이익을 실현하고 욕심을 조절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에는 보장이 없다, 목표 가격을 기다리느라 이익 실현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라. 이 같은 멘트는 사실 모든 투자자들에게 새겨둘 만한 그런 조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결국 XRP 투자에서 성공 여부는 $1,000, $100 가냐 못 가느냐 이런 결과론보다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현명하게 대응했는가에 달려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과도한 레버리지나 몰빵을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 그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을 세워두는 게 장기적으로는 잘 살아남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0, $100, $1,000 이런 엄청난 숫자가 실제로 벌어진다라면 물론 저 역시 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을 것 같긴 합니다. XRP에 대한 극단적인 강세론을 주장하는 분석가들조차도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지점입니다. 이번 사이클에 처음 들어오신 이 비교적 상대적인 초보자분들은 이 분할 매매 원칙이 좀 낯설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크립토 디톡스에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XRP 투자자들, 특히나 이 논란의 종목인 것 같아요. XRP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